네,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 부양의무자 그 문제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 발의 민주당 전해숙 의원의 42인 생년월일 2016년 8월 26일 계류일 1152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7%에 이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그 절반인 3% 수준에 머문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요. 이른바 줬다가 뺏어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전해숙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부로부터 생계보장비를 받지 못하면 삶이 어려운 것이 확실한 사람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법안을 18대 때도 이거 비슷한 걸 제가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19대 때도 이 법안이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대 들어와서 지난 정권에서 통과 안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부분 급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냐면 2012년에 2월에도 경남 양산에서 지체장애인 남성이 자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생명을 버렸거든요. 2015년에도 전남 여수에서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가 부양 의무의 그 고통을 호소하다가 삶을 또 포기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홀로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2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동생이 부양 의무의 고통을 못 견디고 스스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이처럼 이 일은 주로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장애인 가정들의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매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냥 생계가 어려운 것뿐 아니라 장애까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2중 3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경우군요. 그래서 현재 법상 현재 규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법상은요. 기초생활 그 수급자 중에서 부양액에 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넘으면 안 되고 1인 가구일 때는 52만 원, 2인 가구일 때는 또 그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부양할 만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속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들이 부양 의무자를 폐지하라고 국회에 오셔가 인터뷰를 나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의 통과를 이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라는 거는 일촌이죠. 그러니까 즉 직계 좀비속인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일촌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했는 배우자의 아내 또 남편이 돈을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저 정부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예.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사상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 분들이 거의 93만 명, 즉 1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어허. 예, 그런데 이게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이 다 약속을 했어요. 네. 그때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는 이게 보통 급여에서 제한되는 게 생활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예. 그중에 지금 현재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이 부양 의무자를 약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아도 사실은 하루에 6천 원짜리 음식을 먹기가 힘든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에요. 최저생계비인데. 예, 최저생계비를 갖고 제가 생활 체험을 해봤거든요. 라면 하나 먹으면 딱 맞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 자식이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부양 기피 사유서 이런 걸 받아서 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부양 기피 사유서가. 그러니까 부양 기피 사유서는 나 불효자 증명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불효해라고 나타내고 싶은 부모가 몇이나 되겠으면. 그리고 연락이 되고 있으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렇습니다.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데 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은. 예. 현실 속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더 파괴가 되죠.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아서 제출해 낸다는 것 그거 자체로 가족을 아예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은 왜 나한테 이걸 받아서 나를 창피 주려고 하느냐라고 부모한테 호소할 수 있고 예. 또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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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특히 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장애 있는 경우도 네. 있고 이혼했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동수당 도입하실 네, 때 거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주기로 했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 당시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5조 1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상속 재산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 돈을 줘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70%만 주자고 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안 주는 걸로 결정을 예. 했거든요. 예. 그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이 90%만 주는데 이것을 행정 비용으로 계산하는데 얼마가 드느냐면 1,626억 원이 들었어요. 나중에 따져보니 오히려 비용이 더 들더라. 예. 근데 집행하는 돈은 예. 1,588억 원으로 38억 원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12살까지 다 주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나이를 하나 더 올려서 7세 미만으로 해서 7월 달부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 다 주는 걸로 맞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해석 의원도 그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이것도 있는 마찬가지예요. 부양 의무자라는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목숨을 끊겠습니까? 예. 그거는 주로 장애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뭐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 안 시킬 것 같으면 이것저것 계산해서 자르지 말고 차라리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장애인을 특정화해서 그 가정은 확실히 드러나니까 예, 예. 거기에는 소득
불문하고 예. 다 이 부양 의무자 폐지하자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해서 해버리면은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바로 달라집니다. 예. 예전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4대강 할 때 그 SOC 예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였어요. 네. 1등급, 2등급 나누고 장애인도 6등급으로 나눠서 돈을 적게 준 사람. 그 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욕구 충족형으로 지불하려고 잘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장애인들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등급을 매긴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법으로 없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돈 없다. 알겠어요. 이럴 때 뭐로 제재할 수 있어요? 결국 법을 바꿔야만 이게 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오늘 이 시위에서 네,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장애인뿐이 아니라 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자 제도를 아예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자는 게 제 법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반대가 심해요. 제일 많이 반대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까? 정부가 반대합니까? 현재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때문입니다. 돈 문제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는 어떤 게 답답하냐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라도 부분적으로 해주면 고마워요. 그런데 고맙지만 이걸 법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없어질까? 현실적으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는 건 맞잖아요. 이 제도가 부양 의무자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예. 정말 이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자식들이 실제로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모님 명의의 재산 같은 거 다 자식들한테 이름 바꿔가지고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니까요. 저는 원래는 그것까지 사실은 해야 돼. 우리가 세금을 많이 예. 소득을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얻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선별적으로 줄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동수당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동수당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자체가 이건 선별복지잖아요.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미 전제가 선별복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이게 보편복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재정도 문제가 되고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선별의 문제, 아까 선별한테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법은 통과시키되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자폐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100% 주자. 우선 적용하고.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자폐장애인은요. 집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활동보조인이라든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게 워낙 많이 들어서 그 가족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지고 또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활동 보조인이 안 와요. 아니 그러니까 전혜숙 가족이 의원 직장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혜숙 의원의 주장은 일단 법은 장애인이건 아니건 따지지 말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걸로 개정을 하되 시행은 장애인만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이 법이 통과될 때 단서 조항을 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저도 제 법을 통과시키고 싶어서 저도 제가 개선안을 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관용 선생님 말씀처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도덕적 있으니.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은 빼자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혜숙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충안마저도 거부해요?
그걸 내서 제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의 그 소위 심사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또 복지부의 정부 관계자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께서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수정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좀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좀 내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없애되 단서 조항으로 일단 뭐 당분간이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법은 손대지 말고 대신에 현장의 그 사회복지사들의 재량권을 좀 부여해서 이분은 부양 의무자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게 확실하니 줍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대안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애매할 수 더 있다? 애매합니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복지사를 범죄자로 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민단체나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 경제적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그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 폐지 시급성을 한뜻으로 확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재부가 예산 소요 등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합의안에 공고안에 그쳤다는 거죠. 공고안.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정부가 가장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은 찬성해요?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현재 예전에 자기가 정권을 쥐었을 때는 반대했었죠. 말도 못 내겠죠.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그럼 합니다. 정부와의 대화만 제대로 좀 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글쎄 뭐 자유한국당 의견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통과시키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당 사이의 의견 일치부터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항상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양 의무자 문제에 대해서 심폐소생해봤습니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